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주민 민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 치료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2,87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의 일 혹은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는 암.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대비해야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암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통해서 현명한 암보험 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점점 오래 사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금보험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 그리고 노후를 지켜주는 보험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33-2666번 살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자, 암보험 그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꼼꼼히 준비해서 나에게 맞는 암보험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후회 없는 암보험 준비 방법 고은정 전문가님과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강의를 맡은 K타 자산관리 고은정입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님들께 여쭙고 싶은 거는 과연 암 치료비 어떻게 준비할까인데요. 왜 어떻게라고는 말을 썼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치료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보험이다 보니까 진단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치료비에 대한 것입니다. 왜 암을 준비해야 될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 가장 그 사망을 많이 하는 원인이 암이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대 수명을 다 살았을 동안에 3명 중에 1명꼴로 걸리는 게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가장 슬픈 질병으로 암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보이지를 않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암에 대한 생존율이 높아져서입니다. 암 치료가, 그러니까 암이 워낙에 발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치료한 인구가 많아진 만큼 의학기술도 그에 따라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예전에 90년대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는 암 완치율이 70.7%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예전에는 슬픈 질병으로 암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 치매가 대체를 했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극복하고 완치해서 지금 괜찮아요 하는 연예인들도 TV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암 치료비는 필요할까를 보시면 암은 극복이 되긴 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문제인데요. 암 치료비는 평균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치료비가 2천만 원 이하지만 간암이나 아니면 폐암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8천만 원 육박하는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평균 치료비는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잖아요. 맞벌이다 했을 경우에 내가 옆에서 내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간병인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월 생활비가 167만 원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167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럼 치료비도 문제겠지만은 이로 인한 나의 가족에 대한 생활비도 걱정인데요. 또 암 진단 이후에 암 환자들이 거의 84% 정도가 실직을 한다고 합니다. 생활비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치료비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실직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는 암이 완치가 되고 뭐 정복이 됐다 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암 치료비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암 치료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절개를 하고 째는 그런 수술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수술비 아니면 입원비를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1위는 항암제 치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전체 암 치료비 중에 60.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17.3%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예전에는 대부분 암이 걸리면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그냥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암들이 그래서 정복이 된 암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항암제가 많이 쓰일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암 환자의 모습은 머리가 빠지고 체중이 줄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암 환자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 항암제라고 하면은 화학적 항암제라고 해서요. 암세포는 원래는 매일 생겨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암이 걸리면 이 암세포가 원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없어져야 되지만 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식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면역세포가 많이 이 암을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암제를 투여를 해서 정상세포나 암세포 모두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적으로 살아남아야 될 그런 세포까지 죽어갔기 때문에 체중이 내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지는 등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암 환자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즘의 항암제는 어떠하냐?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요. 정상세포는 그대로 냅두고 이 암세포 중에 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에만 이 항암제가 공격을 해서 정상세포는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가 빠진다거나 체중이 준다거나 하는 게 정상세포로 공격받아서인데 그러한 세포들이 전혀 공격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암 환자인지 아니면은 암이 걸리지 않은 일반 그냥 정상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 1차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을 한번 받고 나서 이게 치료에 유지가 되는 기간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었는데요.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한번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치료가 지속되는 기간이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상세포는 살려주면서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힘은 훨씬 강력해졌다고 보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이런 1차적인 항암제를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세대에 나와 있는 이런 표적 항암제를 선택을 할까요?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나 뭐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려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 청구돼서 받은 지급금을 평균을 내봤을 때 대부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암의 평균 그 치료 비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가량 육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 들어가는 치료비를 이 내가 갖고 있는 암 진단비로 커버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걸 늘릴 수는 없겠죠, 진단비를. 그런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표적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비용이 들까요? 일단 가장 많이 요즘 걸린다고 하는 이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가 넥사바 그리고 카프레일사 이러한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 치료비가
한 달을 내가 이런 항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228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에는요, 아바스틴하고 얼비톡스라는 약이 쓰이고 있는데 평균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한 달 항암제 치료비가 이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실비도 있고 암보험도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단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항암 치료가 월 평균인 거고요. 이게 치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치료비가 들지는 솔직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실손보험은 내가 쓴 그런 돈에 대해서 뭐 한 80% 내지 90% 아니면 100% 보장을 해주는 내가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정상세포를 살려두기 때문에 원래는 통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통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뭐 작게는 10만 원 한도에서 크게는 50만 원 한도 정도로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실손보험에서는 다 커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치료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진단비는 적은데 실제 들어가는 치료비가 많은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갖고 있는 진단비, 이 적은 진단비로는 어떻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그 통계상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암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또 보장을 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1차 항암제가 아닌 그 표적 항암제 이러한 치료를 받게 됐을 때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플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표적 항암제 처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암 진단비랑 표적 항암 치료비 이게 합쳐져서 7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2천만 원에서 크게는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런 암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세대 항암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1세대 항암제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 항암제가 아닌 차라리 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항암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표적 항암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늘 문제는 보험료죠. 그럼 그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0대, 40대, 50대를 구분을 했는데요. 30대, 40대는 남녀 모두 거의 비슷하게 2만 원대면은 충분히 암 진단비 2천만 원과 표적 항암제 치료비 5천만 원의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0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 원 정도면은 보장이 가능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4만 원 초반대면은 암 진단비 2천만 원과 표적 항암제 5천만 원. 그래서 내가 표적 항암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총 7천만 원 이런 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 이걸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암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플래너의 강의 시간에는요,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특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회사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을 소개해 드렸어요. 가장 최신 치료인 표적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치료비를 무려 5천만 원이나 받아볼 수 있는 일시불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겨우 2, 3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진단비로 같은 이 5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이 치료비 보장이 있는 암보험을 준비하시면 기본 진단비는 2천만 원 가져가시고 거기다 치료비 5천만 원까지 총 7천만 원의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궁금증 있을 텐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고은정 전문가님, 치료비를 5천만 원 주는 거면 정말 많이 주는 건데 네. 그러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암에 대한 위험이 더 크잖아요. 네, 그렇죠.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이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가장 암이 많이 걸리는 나이가 40대부터 70대라고 하는데요. 그럼 70대이신 분들도 암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70대인 분들도 내가 지금은 약간 치료비가 아직까지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입 가능하십니다. 다행이네요. 15세부터 80세까지는 누구나 이 5천만 원 주는 암치료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과거에 치료력이 있으신 유병자 분들도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병자분들이 보통은 더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제 유병자분들한테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보험료보다는 조금 더 할증이 되기는 하겠지만 유병자분들이 가입하기 쉽게 세 가지 질문만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새로운 검사, 추가 검사에 대한 소견을 받았는가 아니면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그런 소견을 받았는가를 물어보고요. 그게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 2년 이내에 수술하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 5년 이내에 암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데요. 이런 2, 3, 5에 대한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시고 거기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이 2, 3, 5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분들도 간단하게 325 조건만 통과하시면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린 암치료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언제든지 저희 보험플랜 119 문을 두드려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암 진단비를 크게 가져가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이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암치료비 보험 한 2, 3만 원 정도면 5천만 원에 큰 치료비를 받아볼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한 게요. 이 표적항암 치료가 여성분들 가장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 그리고 유방암에 정말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나 내가 암보험이 없거나 혹은 암 진단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얼른 연락을 주셔서 암 치료비 보험을 추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진단비는 물론이고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보험 준비를 원하신다면 전화, 문자 연락 주셔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점점 오래 사는 한국입니다. 오래 사는 만큼 보험 준비는 필수겠죠. 조윤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제처럼 우리가 오래 살게 되니까 이제 네. 나이를 불문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보험 정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오늘 연금보험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연금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오래 사는 거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또는 불행 또는 걱정이 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금보험으로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정말 생각해보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오래 살게 되는 만큼 내가 돈이 필요한데 맞아요. 내가 그 돈을 다 벌어놓을 수 있을까란 걱정도 좀 막연하게 드는 것 같아요. 요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남녀 통틀어 82.7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 거고요. 심지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5.7세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장기화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네. 최근에 환갑잔치 초대받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초대받아 본 적은 없지만은요. 네. 정말 많이들 환갑잔치 이제는 뭐 안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정말 온 친지가 모여가지고 성대한 파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환갑잔치를 저희 부모님도 이미 지나셨는데 환갑잔치를 안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60세가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장수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네. 65세 기준으로 노인이냐 아니냐를 그쵸. 결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사실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우리가 오래 살 걱정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다 네. 보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1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것도 1위인 것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의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가장 예.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의외네요. 그쵸. 저도 우리나라가 좀 참 충격이었어요. 잘하는 것들도 많은데 네. 노인분들이 그만큼 오래는 사시는데 그쵸.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외국만 해도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하는 노후를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의료비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노인분들이 미리미리 나의 뭐 노후를 사실 대비하지 못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현재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조금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높은 상위 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네. 들어보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뭐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가다 보면 나 연금 준비되어 있어. 국민연금 네. 내가 뭐 지금 20년, 30년째 다 납부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국민연금 당연히 너무 좋은 예. 연금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을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두 가지 분류를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노령연금을 받는 이 개시연금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을 가지세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의 연금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점점 은퇴 시기가 또 빨라지고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60세에 내가 연금을 받아도 나의 연금 개시일과 나의 은퇴 시기가 거의 동일했다면 지금은 뭐 빠르면 50대 초반, 늦어도 50대 후반이면 사실 은퇴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단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을 많이 가지시고요. 예. 또 젊은 층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국민연금을 잘 납부는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년 시기에 정말 예. 이 국민연금을 정확하게 잘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노인의 인구는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예. 또 반면적으로
저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양분화가 되면서 어린 친구들은 적고 노인은 많아지다 보니 세금을 내야 되는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세금으로 살아가야 할 노인의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딜레마네요. 그쵸. 은퇴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시기는 점점 더 늦춰지고 또 얼마나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막막해지는 시점인데 개인연금이 결국엔 필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니까요.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통계적으로만 내려도 지금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이 조금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96%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 10%도 채 되지 않는 분들만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를 하신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다수가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은 그쵸. 생각만 하고 네. 아직은 좀 실천을 못 하신 좀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지는 네.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따로 나의 비용을 투자해서 지금도 사실 어렵고 예. 힘든데 언제 닥칠지 모를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게 사실상으로는 쉽지는 않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가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누구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네.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미리 지금 그쵸. 준비하면 좋을 텐데요. 좋은 연금보험 몇 가지 좀 들고 와주셨다고요? 네, 뭐 연금 필요한 건 나도 너무 알고 가입은 하고 싶은데 연금이 너무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실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연금 상품을 비교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요. 제가 총 3가지 연금보험을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 A사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 연령이 어린 0세 친구들부터 72세 노인분들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나는 불안한 게 싫어, 안전한 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택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이율의 연금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예. 변액이나 뭐 펀드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공시이율로 이게 불이가 되는 연금인데요.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시중금리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나의 연금액도 증가가 되는 거고요. 시중금리가 떨어져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나의 연금액도 하락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뭐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금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공시이율 연금은 계속적으로 지금은 약 2%대의 공시이율로 불이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공시이율도 지켜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장치로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최저보증이율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 금리, 뭐 시중금리든 아니면 이런 공시이율이든 아무리 이율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 금액은 이 이율은 최저로 보험회사에서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뭐 이게 사실 회사마다 조금은 달라요. 근데 사실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제가 오늘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연금은 0.5% 최저보증 이율이에요. 10년 이상일 때.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후일 때는 이 금리가 떨어지면 0.5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지만 그 이상은 사실은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내가 받는 연금액을 공시이율 연금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최저보증이율의 연금으로 보셔야만 내가 받을 연금액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왜냐면 계속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 A사 상품이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조금 높아요.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연금보험인데요. 이 연금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주가나 펀드에 투자가 되어지는 변액연금보험인데요.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단 연금액은 내가 돈을 내는 동안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은 단위 5%로 최저 보증을 해드리고요. 거치하는 기간, 그러니까 연금을 받으시기 전까지 이 나의 목적 자금을 굴리는 이 기간 동안은 단위 4%의 연금액으로 최저 보증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과 동시에 연금액이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뭐 펀드 수익률이 좋고 변화 수익률이 좋으면 그것보다 더 받으시겠지만 만약에 좋지 않더라도 가입 당시에 내가 뭐 60세 또는 70세 내가 받을 연금액이 아예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금을 준비하시기에는 훨씬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네, C사는 어떨까요? 그쵸. 마지막으로 C사는요. 가입 연령 시기는 이제 태어난 친구부터 70세 노인분들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상품 또한 변액연금보험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변액이라고 하면 펀드에 뭐 주가에 계속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내려면 사실 펀드를 잘 바꿔주고 잘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조금 안정적인 채권형에 있거나 또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형으로 잘 바꾸고 뭐 미국이든 뭐 여러 가지로 사실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사실 관리를 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에는 아주 좋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나의 펀드를 AI 인공지능이 대신 리밸런싱으로 예. 관리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AI 똑똑하잖아요. 그쵸. 이세돌 구단을 이길 만큼 똑똑한 AI가 내 펀드를 지금은 주식으로, 지금은 채권형으로 뭐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이렇게 나눠서 알아서 관리를 매달 해주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기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은 조금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이 각사마다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는 다 가능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액에 총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납입 수수료 또한 이제 시청자님들이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추가 납입을 하면 바로 투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목적 자금으로 굴릴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C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장점이라고 보는 부분은 이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습니다. 와,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이 2배까지 언제든 추가 납입을 하면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정말 좋은 연금보험만 쏙쏙 골라서 오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을 수는 없고 그쵸. 정말 96%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10%도 안 되는 분들이 준비를 했다면 오늘 방송 보시고 그 비율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3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 권유해 주시겠어요? 네, 뭐 3가지 상품 다 좀 매력이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장단점을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원픽을 하자면 저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네. 주가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불안한데 아무리 주가가 요동을 치더라도 주기로 한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 저는 비사보험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불안한 시기에는 비사를 더욱더 추천해 그쵸. 주신다고 네. 했습니다. 비사의 매력을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건 단 조금 젊은 어린 자녀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변액보험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그래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지금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안정적인 비사보험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계속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준금리든 어떠한 우리 시중은행금리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금리가 0%가 되더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납입하는 동안은 5%, 거치하는 동안은 4%의 연금액을 최저 보증을 해주고요. 오, 예. 또 변액이다 보니까 조금 주가 불안한데 나는 주식 무서운데 하셨던 분들도 설사 이 주가의 펀드 수익률이 정말 제가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00%가 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5%, 4%의 연금액은 최저 보증을 해드린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납입이 우리가 뭐 고정적으로 사실 보험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시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납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납입이 아무리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납입을 조금 중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면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납입을 조금 중지하시고 그 이후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하셔서 연금액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중지 기능도 있고요. 또 갑자기 좀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경기가 계속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조금 돈이 생겼을 때 요즘에 뭐 은행에도 넣기도
금리가 굉장히 낮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돈이 좀 추가적으로 생기면 추가 납입을 하시고 내가 중간에 조금 필요하면 중도 인출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유동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비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변액이긴 하지만 안정함을 어느 정도는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사를 조금 추천드렸습니다. 네, 연금보험 가입의 팁도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비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일단 A사 같은 경우에는요. 공시 이율 상품이니까 요즘 금리가 너무 낮고 오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A사보다는 B사와 C사가 투자형 상품이라서 유리한데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다면요. 이 B사가 변액인데도 연금의 최저 보증을 4에서 5%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펀드 수익률이 낮더라도 나는 무조건 4에서 5%의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B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더 적극적인 투자형 그런 연금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윤아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들, 다양한 고민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자, 먼저 한 분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세요? 아, 예, 얼마 전에 저희 예. 어머니께서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예. 네, 저도 보험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서요. 꼭 어머님이 필요한 좀 보험만, 예. 그래요, 맞아요. 어머님이 아프신 걸 또 보시고 보험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네네. 올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 42세요. 네, 40대 초반이시고 그럼 지금 자궁암 가족력 이외 또 다른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그런 다른 건 거는. 없으시고요. 네네. 지금 보험 한 건만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는 지금 한 7만 9천 원 정도. 조금 더 납부하고 추가가 되더라도 보장을 좀 잘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6년도에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덱스의 보장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납입되는 보험료 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안타깝게도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보험이 중요한지를 좀 느끼게 돼서 좀 탄탄한 보장을 생각하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최현천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아보았고요. 먼저 주요 보장 내역 같은 거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그다음 보험 전체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어서 리모델링 플랜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주요 보장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 사망이 1억 5천만 원에 가입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해 후유 장애가 80% 이상, 80% 미만 각각 1,000만 원씩 가입돼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아주 잘 가입돼 있으시고요. 그 외에 수술비가 질병상해 20만 원, 30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뇌졸중 진단비가 갱신형으로 1,000만 원 가입돼 있으시네요. 네, 내용을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요. 통합보험 치고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됐는데 이제 보장 내용을 자세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장의 범위라든지 담보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지금 어머니께서 가입 지금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보험에서는 암에 관련된 담보가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추가적으로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의 최종 이 보험에 대한 진단은요. 지금 이제 40대 초반의 여성인 점, 그리고 또 보험 가입 기간이 4년여가 경과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 보험에 실손 의료비 특약이 잘 탑재가 있다는 점을 이렇게 종합을 했을 때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장 범위가 다소 축소돼서 가입돼 있던 특약들, 그리고 갱신형으로 구성돼 있던 특약들을 삭제를 하고 손해보험 통합보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 보장을 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모델링 플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사막을 1억 제가 넣어드렸고요. 기존 보험에서 후유장애 금액이 각각 1,000만 원씩 가입돼 있던 것을 1억 원으로 증액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암 진단비를 3,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를 2,000만 원 넣어드렸는데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을 고려했을 때 암에 대한 보장이 지금 절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3,000만 원을 추가해드렸고요. 혹시나 경제적 여력이 좀 더 되신다면은 암 진단금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증액하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든지 암 수술비를 각각 4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암 입원 일당도 10만 원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존 보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또 갱신형으로 뇌졸중 진단비가 1,000만 원 가입돼 있으셨는데요. 이번 리모델링 할 때는 이보다 보장 범위가 보다 확장된 뇌혈관 진단비로 또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각각 1,000만 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예, 수술비도 각각 500만 원 추가했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운전 같은 거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예, 운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한번 가입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죠? 네네. 네, 일단 한 건 딱 가지고 계셨는데 암 가족력이 있으신데 암 보장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요, 그래도 실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사랑보험은 일부 갱신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고요. 네.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특별히 암 보장을 좀 신경 써서 넣어드렸어요. 암 보장이라던가 또 유사암 보장을 좀 넣어드리고 이대 질환의 수술비까지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아프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보장을 넣어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네. 보험도 추가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족력이 있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보장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지금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전화와 문자 연락 주셔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629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친구가 건강검진 중에 용종을 제거했는데요. 보험금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건강검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친구를 좀 질투하는 마음으로 보장을 잘 받고 싶으시니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조윤아 전문가님, 이렇게 건강검진 중에 제거를 했다고 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건강검진 회사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면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젊은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손이나 또는 수술비라고 생각을 많이들 안 하셔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실질적으로 내시경으로 이 시술을 한 건데 이 부분도 수술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대장 용종을 떼시면 그거에 대한 병원비를 건강검진 비용 외에 내가 병원비를 내게 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손 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통원으로 하시다 보니까 통원 의료비로 그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이나 어떠한 보험에서 상해보험이 아니라 어떠한 보험에서 질병수술비라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질병수술비라고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서도 그 용종 제거비가 수술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분은 그런 수술비까지 받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따로 건강검진 플랜이라고 해서 위 용종 또는 대장 용종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 보험금을 드리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질병수술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받으시면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위용종 같은 경우에 거의 190만 원을 와. 해당받으실 수 있기 예. 때문에 가지고 계신 증권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문의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문의 주신 시청자분도 수술비 보험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정말 용종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질병 수술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 수술비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해 보시고 실비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590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별도로 가입해준 보험이 따로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현천 전문가님, 이렇게 따로따로 가입된 보험에서는 보험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실손보험은 문자에서 그대로 피보험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해주는 보험을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약관 규정을 살펴보면요. 약관에서는 실손보험이 2개 이상 가입된 경우 각 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합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서 또 단체 보험에서 각각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으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례 보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비는 비례 보상입니다. 개인 보험과 또 단체 보험으로 각각 가입돼 있다면 각각에서 받는 게 아니라 비례로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같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자, 489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녀 앞으로 양육수당이 나오는데 자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조윤아 전문가님, 이렇게 양육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어린 자녀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매달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이 장난감을 사주거나 뭐 책을 사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저도 모르게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조금 더 이걸 의미 있게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금으로 저는 준비를 해줬습니다. 요즘에 연금보험도 태어나서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이 앞으로 순수하게 준비해 줄 수 있는데 그 뭐 10만 원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아이 앞으로 지금부터 그 금액을 계속 납입을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조금 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납입 제도를 사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비과세는 점점 축소되고 있고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현명하게 지금 시작을 해주셔서 10년이 납입이 끝났다고 하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이 통장은 온전히 비과세 통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의 2배까지는 언제든 입금을 할 수 있고 또한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의 교육자금 또는 유학자금 그런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조금 출금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가 조금 커서 돈을 벌 때는 더 이상 투자처를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은행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했을 때 거기에 추가 납입을 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변액으로 조금 운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6세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요. 장기로만 이렇게 운용을 한다 하면 주가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젊은 어린 친구에게 이런 연금으로 조금 그 양육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면 아이의 미래에도 정말 좋은 울타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아예 연금보험으로 준비해 주시면은 나중에 비과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추가 납입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아이도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100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현재 보험회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는데요. 자, 최한찬 전문가님, 이런 상황에서 미리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보험회사에서는요, 그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뭐 심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심사를 하거나 조사를 함에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기일이 초래하는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 보험 약관에서는요, 보험사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50%의 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이 가지급 보험금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심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보험회사에서 심사 중인데 이게 약간 기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급 보험금 50%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